네, 제3회 반빈곤 영화제 정말 마지막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병풍을 찍고서 영화 즐겁게 봐주신 관객 여러분, 저는 아랫마을에서 응팡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고 지금은 주간지 시사인이라는 곳에서 기사를 쓰고 있는 이은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감독님, 영화 배우분, 그리고 홈리스약 활동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세 분 모두 관객 여러분들께 자기소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독님 먼저 이렇게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2학년 봄학기부터 홈리스 약 표현하는 권리숲에 참여하고 있는 당근이라고 합니다. 아랫마을 약에서 공부하는 꼭지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달자라고 합니다. 저는 홈리스 행동에서 야학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야학에서 맡은 수업은 권리교실입니다. 반갑습니다. 영화 병풍을 찍고서는 2024학년도 홈리스약 봄학기 권리숲 교실에서 있었던 일들로 영화가 제작됐다고 했는데요. 그때 권리숲 교실을 시작하기 전에 선거와 투표 경험을 토대로 영상을 만들어보자 이런 목표로 수업이 시작됐다고 들었어요. 꺽사님 영화 출연하셨는데 출연하시게 될 때 떨리진 않으셨는지, 이렇게 화면 속으로 꺽사님 모습을 보게 된 좀 소감은 어떠신지 그 얘기 먼저 듣고 싶습니다. 영화에 출연은 처음이에요. 남다르게 좋아요. 그리고 처음이라서 영화에 출연을 했는지 다음에 찍는다면 더 하고 싶어요. 하고 싶네요. 네. 그래서 좀 영화에서 세 분께 이제 각자 세 분의 시선에서 영화가 좀 다 다르게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세 분 모두 좀 가장 마음에 남는 장면들을 하나씩 꼽아주신다면, 중간중간 객석에서 너무 많은 웃음소리가 나가지고 저도 영화를 여러 번 봤는데도 또 재밌더라고요. 세 분이 가장 재밌는 장면을 뽑아주셔도 좋고 좀 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도 뽑아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선거와 관련해서 꺽쇠님이 했던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근데 그 전에 좀 오해를 풀고 싶은 게, 저희 야학에서는 이제 큰 선거가 있을 때 같이 사전 투표 날에 모여가지고 각 후보나 정당의 공약을 같이 보면서 어느 후보가 우리 홈리스에게 도움되는 공약을 걸고 있는지 이런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하고 함께 이제 투표장으로 가는데요. 저희가 절대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목해주지 않습니다. 아까 혹시나 좀 오해할 수 있어서 먼저 얘기를 드리고요. 하지만 좀 내심 그런 건 있죠. 내가 점 찍어둔 후보를 좀 같이 찍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심 마음은 가지고 있는데 역시 내 맘 같지 않더라. 그런 걸 느꼈습니다. 꺽쇠님은 또 어떤 장면 기억에 남으셨어요? 숲을 가면은, 여기는 이제 아랫마을에서는 이제 산숲을 가다가 이제 자기 뭐 진보신당이나 정당을 찍으라고 하는데 가면은 안 그래요. 저도 궁금했어요. 왜 마음이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원래 제가 여당이에요. 여당에도 사무실에는 여당 소리 안 나고 그냥 뭐 민주당이나 진보신당이나 정당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직접 투표장 서면은 마음이 또 변해요. 그래가지고 근데도 찍다 보면은 여당도 민정 찍어버려요. 나 와서는 누구 찍으냐면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찍었다고 얘기해요. 네. 그래서 아까 꺽쇠님 말씀하실 때 웃음소리가 관객석에서 크게 났잖아요. 그렇게 웃음소리가 날 줄 예측하셨었어요? 몰랐죠. 그럼 감독님께서는 만드시면서 너무 많이 보셔가지고 또 딱 한
장면을 꼽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감독님 처음에 이 영화를 어떻게 만들게 되셨는지 좀 궁금하고 이렇게 주로 주요 출연진이 한 5분 정도 되더라고요. 그 5분은 좀 어떻게 섭외하셨는지, 영화 내용은 좀 어떻게 만들어가야겠다고 생각하셨는지 좀 연출의 시작에 관한 이야기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출연진 분들은 모두 그 권리숲 학생분들이시고요. 저희 권리숲 수업 특징이 학기 중반부까지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나온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후반부에 연극이나 영상을 만들거든요. 네. 이번 봄학기 주제가 참정권이었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중에 어떤 분께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할 때 그 특정 장소를 염두에 두고 각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걸 좀 살려서 영상을 찍어보면 어떻겠느냐 의견을 주셨고 그게 시작이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영화까지 이번에 반빙권 영화제에 상영하게 될 거라고도 생각하셨던 거예요? 당연히 아니고요. 그 저희 종강식에 이제 이렇게 아랫마을에서 할 때 네. 그때 보여드리려고 만들었던 아. 거고 그래서 거기까지만 허락을 받아놓은 상태여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상영해도 괜찮은지 다 동의를 구한 다음에 상영. 홈리스 야학에 오게 되면 이렇게 권리습 수업도 듣고 또 권리습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이렇게 영화 배우도 될 수 있다 이 내용을 해주신 것 같고 근데 홈리스 야학이 권리습 교실 말고도 또 다른 수업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홈리스 야학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홈리스 야학이라는 공간에서 뭐 학생분들은 어떤 걸 배우고 교사들은 어떤 얘기들을 하고 또 어떤 수업이 있고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인지 그 얘기를 두 분이 나눠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홈리스 야학에서 주로 많이 하는 컴퓨터 활용하고 또 그전에는 컴퓨터 하기 전에는 다지장에서 했어요. 근데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컴퓨터 활용하고 그다음에 주로 표준의 권리수를 많이 해요. 권리습 수업을 왜냐면 하는 먼저도 영화 찍어서 그냥 내에서 실내에서 영화 한번 찍고 그 이후 두 번째는 야외 나와 찍은 거예요. 두 번째. 예. 그리고 또 마스크 쓰기도 하고 네. 주로 합창말 많이 해요. 그러면 이번 학기에 그 봄학기, 가을학기에서 수업을 몇 개나 들으신 거예요? 한 6, 7곡 돼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근데 홈리스 야학에서는 공부 말고도 같이 활동을 하기도 하잖아요. 네. 또 기억에 남는 어떤 활동들도 있었는지 궁금해요. 저것도 부양무비 때문에 지방로 갔었고 또 서울대 아직도 그게 해결이 안 되었어요. 예, 뭐 장애인 등급이 안 돼가지고 장애인들이 또 해와서 또 막 싸우고 기차 그 열차 그 자들 안 돼가지고 막 지금 투쟁하고 있지만 열심히 해야죠. 근데 그거 해도 버스 이제 만들어도 일반선 더 많이 타요. 장애인보다 더 많이 타요. 일반선들이. 장애인 차자리 없어요. 장애인 버스가 그 몇 대 안 되더라고요. 많이 하는데 나도 봤는데 일반 버스에 타도 운전소 타도 운전소가 실로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저쪽에서 도시 쪽으로 가야 공간이 있지 공간이 없다. 그리고 장애인 버스 그 전용 버스도 몇 대 안 돼요. 국내에는. 근데 막 이제 그것 때문에 시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해야죠 투쟁을. 이런 말씀해 주신 것 예. 같고 영화에서도 꺽사님이 비슷한 말씀 해주셨던 것 같아요. 2016년부터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이만큼 바뀌지 않을 것이다. 바뀌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던 것 같고 또 달자가 좀 야학에 대한 이야기들 해주시면 그러니까 학생분들 좀 몇 분 정도 계시는지. 네. 우선 저희 야학 정식 명칭은 아랫마을 홈리스 야학입니다. 예. 그리고 저희 야학이 위치한 곳은 서울역 부근의 그 반빙권 운동공간 아랫마을에서 저희가 야학이 진행되고 있고요. 얘기 드린 대로 이제 학기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학생의 경우 현재 뭐 한 25명에서 30명
이렇게 평균적으로 등록을 하고 다니고 계시고요. 교사 같은 경우에도 30명 선을 거의 유지하고 넘을 때도 있습니다.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거리에 계신 분, 뭐 쪽방, 그리고 고시원에 사시는 분, 그리고 그런 이제 주거 취약계층으로 있다가 이제 임대주택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들어가신 분들, 뭐 이런 식으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고요. 교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학기 시작할 때 이제 자원교사를 모집을 해요. 그 모집을 하면 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지원을 해주시는데, 뭐 직장인도 계시고 대학생도 계시고 대학원생도 계실 거고, 뭐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이런 반빈곤과 그리고 저희 야학 홈리스 행동 활동에 함께 하고자 지원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야학 수업의 구성은 총 11개로 수업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11가지 큰 기준은 이제 뭐 기초 학문 수업, 뭐 문화 취미 수업, 그리고 권리 수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뭐 되게 전문적이거나 이렇기보다는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서로 알고 공유하는, 그래서 생활야학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홈리스 행동에서 홈리스 약을 계속 이 야학 활동을 해나가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홈리스 행동은 어쨌든 대중을 조직해서 이 빈곤 문제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을 최종 목표로 저희가 삼고 있고, 사실 이 대중을 조직하기 위해서는 그 조직할 수 있는 뭐 인권 지킴이도 있을 거고, 좀 뭐 현장에서 뭐 복지 지원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 군데 같이 모여서 좀 얼굴도 보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리고 고민도 함께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야학을 운영하면서 계속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감독님께서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저도 영화를 보면서 그 공간들에 계속 주목이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홈리스 야학을 주제로 영화가 있고, 그 영화 GV 사회를 좀 해달라 이 제안을 받았을 때는, 그러니까 이 영화가 그 야학에 관한 영화라고만 들어서 뭐 야학에서 수업하는 내용들, 야학에서 활동하는 내용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담기지 않을까? 이렇게 막연히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영화를 실제로 보고 나니까 뭐 배경이 동장도 쪽방촌, 그리고 그 무료급식소 만나샘, 그리고 서울로 7017, 그리고 기자회견 현장처럼 학생분들이 자주 찾는 곳들이 공간으로 등장을 하더라고요. 보면서 학생분들 이야기에서 출발해서 이 공간들을 찾게 됐다고 아까 감독님께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영화 속에서 이 공간들을 선정하게 됐는지, 어떤 의미로 이 공간들을 좀 배치하셨는지라는 어려운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뭐 어려운 건 없었던 게, 출연하신 분들께 어디에서 찍고 싶은지, 거기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지 다 여쭤봤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다 원하시는 공간에서 원하시는 이야기를 했던 거고, 거기에 이제 서울로 7017만 따로 이제 예정이 돼 있지 않은 장소였는데, 교사들은 서울로 7017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연히 올라갔다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공간도 같이 넣으면 되겠다 해서 추가가 되게 되었습니다. 네, 아까 영화에서는 서울로 7017에서 이제 쫓겨남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꺽쇠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영화에 등장하는 여러 곳들 등장했었잖아요. 그것들 좀 이외에도 꺽쇠님이 자주 찾으시는 공간이 따로 있는지, 아니면 꺽쇠님뿐만 아니라 이제 약 학생분들이 또 자주 방문하시는 공간들이 또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주로 109 공원에 많이 가요. 네, 공원에 많이 가고 산책도 많이 해요. 하는데 그전에는 그게 원래 차가 있는 국가인데 701. 네, 차 있는 국가인데 방어선이가 와서 와서 그걸 공원을 만들었어요. 공원을 개정해 봤어요. 공원 만들고부터 노숙인들이나 냄새상들을 오는 걸 좋아 안 하더라고. 그냥 이 깨끗하고 평생도 좋아하는데, 그거는 원래 차별 아니에요. 차별이죠. 그리고 제가 그 기아 계단도
좋아서 찍었어요. 왜냐면 그 추모식 때는 미리 전에 종료날 전에 그 계단에 이 카펫을 깔고 서울역 앞에 기억의 계단 말씀하시는 계단을 거죠? 깔고 그 사진 영상 사진을 450만 원 사진을 놓고 포스를 놓고 이제 광고를 해요. 왜냐면 당일날 오라고 미리 선전을 해요. 서울역에서 홈리스 추모제를 네. 동짓날에 하는데 네. 그 전날 서울역 앞 계단에 네. 꽃을 돌아가신 분들 수만큼 꽃을 놓고 네. 내일 추모제를 한다고 네, 광고를 한다는. 광고하고 또 찌라시도 놔주고 그래요. 어떤 찌라시? 전단지에 만들고 나는 이거 많이도 오시래서 많이 와가지고 당일날 와서 수업 많이 들으라고 광고해요. 그 공간이 왜 좀 특별히 좋으셨어요? 처음에는 아무 느낌 없이 했는데 거기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무용고 많이 돌아가셔가지고 저 슬퍼요. 저도 또 그렇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450명의 초식이 좋아서 도와신 게 아니고 전부 다 병으로 쪽방에서 뭐 어떻게 동기로는 모르는데 이모니 저모니 많이 돌아가셔가지고 450명 더 될 것 같아요. 그 도와신 분이. 그리고 너무 슬프더라고요. 너무 슬퍼서 그 공간이 마음에 많이 남는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것 같아요. 눈물이 고이신 것 같은데 여러분 박수 한 번만 보내주시겠어요? 달자한테도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달자는 매주 인권지킴이 활동을 하면서 거리에 계시는 홈리스 당사자분들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영화에 등장하는 공간들 이외에도 또 학생분들이 계신 공간이나 아니면 달자가 당사자분들을 만나는 공간이 있다면 어떤 곳들인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당사자분들이 많이 갈 것 같은 공간. 당사자분들이 가장 만나는 공간들. 예, 저희가 인권지킴이를 이제 매주 목요일 날 서울역 주변과 용산역 그리고 남대문 일대를 저희가 나가서 거리 홈리스 분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주로 제가 가는 장소는 서울역 내부와 서울역 서부를 가서 거리 홈리스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그 무료시설 만나샘 앞에서 큰아들님이 점심 저녁 사람 다 찼다고 나가라고 그래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고 서울로 7017이란 공간에서는 저녁엔 자지 말라고 내쫓는 거지 이런 대사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뭐 학생분들이 쫓겨나는 경험을 털어놓는 장면이 좀 내내 저는 마음에 남았는데 이런 일들이 얼마나 좀 곳곳에서 발생을 하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홈리스를 밀어내고 지우려는 이런 퇴거 조치들이 좀 어떤 상흔을 남기는지 이런 이야기들도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질문이 길어가지고 그 첫 번째가 저희 앞서 그 단편 섹션 혹시 영화 그 화목한 서울역 보셨나요? 네. 예, 거기에 나온 세 가지 사례는 그 다 실제 있었던 일을 저희가 각색해서 만든 겁니다. 뭐 아시다시피 서울역을 이용하는 홈리스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일상적으로 불신 검문을 현재 당하고 경찰들한테 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상에도 나왔다시피 광장에서 받은 무료 급식을 가지고 7017에 공원에서는 먹지를 못하게 한대요. 뭐 당사자 얘기를 인용하자면 한 명이 거기 가서 먹기 시작하면 다 올라와서 먹을 것 같아서 그걸 제지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식의 뭐 일상적인 차별들이 이 서울역을 둘러싸고 서울역 안에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가장 뭐 대표적이고 최근에 있었던 일 같은 경우에는 그 서울역 맞은편에 보면 서울 스퀘어라고 있어요. 예전에 이제 구대울 빌딩이라고 부르던 곳인데 거기가 이제 지하 보도로 서울역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 연결되어 있는 통로를 이제 서울 스퀘어 보안 직원들이 이 관리를
한다는 명목하에 거기 머물던 홈리스 분들을 이제 퇴거시키기 시작했던 거죠. 그걸 저희가 이제 작년 6월쯤에 그걸 인지하고 이제 대응을 시작을 했는데, 그 대응을 시작하면서 알게 된 부분이 그 지하보도의 관리 주체는 중구청이었던 거죠. 중구청이었던 거고, 그 스퀘어 보안 직원이 이제 거짓말로 그 월권을 행사하면서 이제 홈리스들을 통제하고 퇴거시켰던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게 현재 뭐 완벽하게 해결되었다라고는 말은 못해요. 사실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뭐 기자회견도 하고 뭐 지하 보도에서 1인 시위, 서울시청 앞에서의 1인 시위, 그리고 뭐 토론회, 인권위 진정, 문화제 뭐 이런 것들이 1년 반 정도 지나면서 계속 해왔는데 사실 그게 완전하게 사라졌다고는 못하고, 앞으로도 그런 뭐 퇴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계속 감시하고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차별 행위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그 행위를 당하는 홈리스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기가 불법이라는 존재로 스스로 좀 낙인을 찍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런 행위들을 보는 비홈리스들 같은 경우에도 이들이 하는 머무는 것이나 이들이 있는 것이 불법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좀 남기지 않을까, 좀 이런 걱정이 됩니다. 그 꺽스님께서도 영화 내에서 쫓겨나는 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아까 차별이다 이렇게 말씀해주셨잖아요. 혹시 뭐 또 다른 달자 얘기 덧붙여서 해주실 말씀 있으신지? 지하에서도 아이도 그게 서스큐에서 경비들이 1인씩 끝나고 가면 또 나와요. 경비들이 나오고, 거기 자는 사람들이 그 지에는 한 30명 잤어요. 지하에 30명씩. 네, 너무 시원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20명? 10명밖에 안 자더라고요. 급격하게 줄어 떠나버렸다는 말씀이신 그리고 거죠? 거기서 10시 되면 11시 12시 내보내요. 청소한다고. 11시 되면 이제 쉬기하고, 12시 넘으면 차 안 다니면 차 때문에 닫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는 그 사람들이 화장실 불 때가 되니까 그냥 아무 데나 화장실 보고 그래요.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화장실이 없어요. 저희 화장실이 없어서 지내기가 불편하다는. 네, 화장실 없어서 그 사람들이 화장실 볼 데가 없잖아요. 그 다 뭐 쉬었다 못했고 어디서 화장실을, 그냥 보이도 없으니까 아무래도 뭐 소원 뭐 대원 모르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뭐 미연도 되는데, 그럼 그 사람들 사정이지. 홈리스 당사자는 화장실 있으면 가서 넣지요. 아무래도 넣는데 없으니까 어떻게 어쩔 수가 없잖아요. 도리가 없죠. 그 이해 못하고 사람 차별하고 멸시하고 하다못해 뭐 강제로 막 끌어내고, 그건 완전히 불법이 너무 차별하는 거예요. 노숙인들 사람한테 대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사람 대우를 안 해주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또 영화에서 퇴거라는 대화와 대사와 장면들을 되게 밀도 있게 담으려고 노력하셨다고 느껴졌거든요. 감독님께서 이 장면들 구성하시면서 어떤 점들 고민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막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했던 건 아니었고요. 일단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학생분들에게 장소와 할 이야기를 여쭤봤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어쨌든 그 한 가지 주제나 이렇게 이어지게 연결은 돼야 되니까 뉴스를 많이 찾아봤고요. 그래서 제가 막 야학 활동을 작년부터 하긴 했지만 아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서 이번에 찾아보면서 알게 된 일들이 많았고요. 제가 공부하는 게 가장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를 하셨다고 하니까 갑자기 드는 질문인데, 혹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아쉽게 뺐던 내용들이 있을까요?
촬영했던 거는 대부분 나왔고요. 아. 근데 이제 종강식 이후에 반빈곤 영화제 상영용으로 이제 좀 더 수정을 해보려고 이것저것 많이 넣었었는데요. 이게 촬영부는 딱 거기에 한정돼 있다 보니까 다른 걸 많이 넣으니까 이제 주인공의 느낌이 좀 덜해져서 이제 학생분들이 다시 빼고 거의 예전 것과 비슷하게 더 담으려고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이야기 나눴던 것들은 다 영화에 거의 담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마지막 좀 주제로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영화에서 몇몇 대사들이 계속 마음에 남았는데요. 그 중에 저는 하나가 우리는 선거의 배경이길 거부한다 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영화를 좀 관통하는 주제가 아닐까라고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제목 병풍을 찍고서도 같은 맥락이었던 건지, 좀 왜 영화 제목은 이렇게 지으셨는지 감독님한테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정치인들이 선거 기간에 막 사람들을 찾아오잖아요. 뭐 선거 유세를 하려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을 찍어달라 이렇게 홍보를 하는 건데. 네, 그것만 해도 이제 평소에 얼굴을 안 비치다가 갑자기 그러면은 기분 나빠 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쪽방촌이나 무료급식소에 올 때는 거기 있는 사람들을 찾아온다는 느낌이 좀 안 드는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거기에 있는 자신을 그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다고 저는 느꼈고, 그게 병풍 삼는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좀 기분이 나빴고, 거기 계신 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의견을 가지고 그 정치에 영향을 받고 또 정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주체적인 느낌을 좀 더 주고 싶어서 제목을 지금과 같이 짓게 됐습니다. 네, 꺽쇠님은 뭐 쪽방촌이나 무료급식소나 이렇게 선거 때면 자기 선거운동 하려고 찾아오는 사람들 보면 좀 어떤 생각 하시는지, 그런 사람들 볼 때 제일 많이 드는 생각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하고, 그 꺽쇠님 대사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저는 명대사라고 생각했는데, 노숙인도 사람이다, 책임지라 이거죠. 그런 거 해주는 게 정부의 힘인데 맨날 예산탄만 해요. 꺽쇠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꺽쇠님이 투표하실 때 정치인 이런 거는 있어야지 라고 제일 고민 많이 하시는 부분 어떤 건지. 질문이 두 개인데, 하나는 그 쪽방촌 무료급식소 찾아오는 정치인들 보면 이런 마음이 든다.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정치인은 이래야 한다. 두 번입니다. 선거 때는 정치인들 보면 다 공약만 앞은 명분 내세우지, 선거 딱 되면은 올레밀고 그냥 나무라는 스타일이에요, 공무원들이. 선거 때 노관 선거 때는 뭐 앞에서는 뭐 내가 뭐 다 주겠다, 뭐 주겠다는데 뭐 한 딱 되면은 나 올레밀고 난 넌 몰라 식으로 그렇게 밟힌단 말이에요. 그거 싫어요. 선거대로 되면 당선되면은 자기가 책임지고 된 만큼의 노력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공무원이. 아무리 뭐 정부 사건 뭐 반대한다 해도 자기가 그 선거 때 공략했을 거 아니에요. 공략해서 그 공략도 반쯤 줘야지 무조건 다 찍어주면 된 다음에 난 몰래 하면 그거는 국민들 우려원밖에 안 돼요. 우려원 무척을 한다 그죠. 그래서 좀 정치인들이라면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처음에 그 선거 되기 전에 야학에서 같이 뭐 후보들 공약이나 정책들 살펴본다고 달자가 아까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꺽스님 보시기에 뭐 이런 공약, 이런 정책이 마음에 들더라 하셨던 것들도 혹시 있으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선거 되면은 내가 한 공약은 다 해줘요. 그 선거한 대로 이런 일 해주겠다. 근데 해줘요. 책임지고. 예, 그 해주겠다는 건 아까 권리교실에서 각자 후보가 되었을 때 어떤 공약을 걸겠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그걸 내가 후보가 되면 다 해주겠다 이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달자 영화에서 그 이번 총선 앞두고 홈리스 주거권 보장을 위한 3대 총선안 요구, 그러니까 우리는 선거의 배경을 거부한다, 이 대사가 등장했던 기자회견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근데 그 기자회견은 좀 왜 준비하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그 병풍을 삼는다라고 라는 설명은 이미 당근님이 잘 해주셔서 따로 설명을 안 하고요. 사실 이제 그런 이제 선거 기간에 그 가난한 이들을 이용하는 이런 정치인들이 이 와서 악수하고 뭐 사진 찍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정작 이들에 대한 공약은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와서 사진 찍기 좋아하지만 너희들에 대한 공약은 없는 거야. 인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또 내걸었던 게, 야 너희들이 우리에 대한 공약을 만들지 않을 거면 앞으로 여기 방문도 하지 마라.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병풍대기를 거절한다는 거였고요. 뭐 3대 요구안을 뭐 아까 영상에서도 나와서 뭐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네요. 우선 제가 영화를 보면서 준비했던 질문은 여기까지이고요. 관객분들께서도 영화 보시면서 좀 궁금하셨던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마이크를 관객 여러분들께 넘겨서 혹시 이렇게 참석해주신 감독님과 또 영화 배우님과 홈리스학 활동가 분께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손 들어주시면 저희 기획단이 마이크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저기 또 다른 배우이신 림보님께서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나와요. 안 나와. 나와요? 7017 고가도로가 거기 말리도 거기였었어요. 근데 노후가 돼가지고 공원을 만들었어 거기. 그런 상황이었었고 그 이전까지만 노숙인들 많이 다니고 그랬었는데 한 10년 뭐야 그 사이에 노숙인들도 막 쪼들고 오지 말라고 그러고 그런 적 있었거든요. 그게 좀 사람 차별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리고 그 서울역 지하철에 보면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 계단 올라가 화장실이 있어요. 근데 화장실이 있는데 그걸 잠가놔가지고 못 쓰게 만들었어.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분리도 보는 게 거기밖에 없어가지고 거기서 분리 많이 보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출연진으로서 부족한 이야기를 덧붙여 주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혹시 질문 있으신 관객분들 계실까요? 꼭 질문 아니어도 되고 여기 큰아들님도 계시고 또 출연진분들도 계시는데 여기 대화가 좀 부족했다 내가 한마디 해야겠다 하신 거 있으시면 손 들어주셔도 됩니다. 감독님이 병풍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어차피 병풍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급식을 받아서 먹잖아요. 근데 이게 그 기업에서도 후원을 하고 다양한 어떤 뭐 복지단체나 사회단체가 후원을 하겠지만 여기 중간에 종교라는 단체가 항상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동자단 조금씩 가보면 거기에도 종교가 개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네 그 종교 홍보죠. 그게 주 목적입니다. 우리한테 그 진짜 진정한 의미에서 이 사람들 구일하고 이게 도와주는 이 급식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 급식방에 가면 1시간 동안 1시간 반 동안 찬송가를 틀고 줍니다. 귀가 아파요. 예수 1시간 동안 듣고 있습니다. 이게 그게 결국은 병풍인데 그 종교단체가 계획되지 않고 우리가 밥을 먹을 수는 없는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데 겨울 같은 때 영하 15도 17도 이 정도 막 되는데도 거기에 한 20분 30분 세워놓고 자기들 예배 다 끝나고 찬송가 끝나야 밥을 줍니다. 그러면 아무리 대표가 와도 도시락이 썰렁하게 식어있는데 이걸 먹어야 돼서 이게 과연 인간의 존엄성을 자기네가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는 건지 이런 게 우리 노숙인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게 지금 빠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도 저희가 항상 주장하는 것 중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서울시에서 이제 그 전에 얘기해야 될 게 이제
서울역 옆에 이제 따스한 체험터라고 있어요. 그 따스한 체험터는 공공급식 장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장소를 빌려주고 이제 정조 단체라든지 민간 단체에서 와서 거리 노숙인들에게, 거리 홈리스에게 이제 급식을 나눠주는 장소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게 만들어졌을 때부터 저희들은 서울시에서 이걸 무료 급식소로 운영을 하라라고,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하라라고 항상 주장을 해왔고,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 이제 그 장으로만 이용이 된다면 사실 그 음식들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모르고, 사실 이제 뭐 급식장 뭐 가보시면 알겠지만 영양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계시고 그게 만들어지는 과정이 되게 투명하게 다 보여야 되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양이라든지 뭐 이제 깨끗함, 청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법으로 정해서 이제 규정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는 급식장으로만 이용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교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 전혀 근절하기 위해서는 그런 무료 급식소가 있어야 한다라고 항상 주장을 하고 있죠. 네, 혹시 또 두 분 손 들으세요. 혹시 앞에 계신 분 먼저. 감독님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긴장되시죠? 이번에 이렇게 작품으로서 영화계에 데뷔하게 되셨는데 앞으로 이 빈곤 영화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빈곤을 알린 영화라고 해야 되나요?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영화들, 작품 활동 계속 이어가실 생각이 있으신지,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매년 이제 개최될 반빈곤 영화제에서 상영이 또 돼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품고 있는데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질문을 가장한 조롱. 재밌다. 이제 저는 뭐 다큐멘터리 관심이 이제 갖기 시작해서 뭐 앞으로 뭘 꼭 찍겠다 이런 거는 모르겠지만 계속 영상으로 작업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독님의 앞으로의 작품 활동 기대해 보도록 하고, 또 다음 질문 아까 손 들어주신 분 받겠습니다. 네, 저도 표현하는 권리숲반에서 1년, 올해부터 같이 하고 있는 서투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세 분께 각각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꺽쇠님께서는 이제 아까 당대님께서 영화에 안 나온 이야기들은 거의 없다라고 하셨는데, 꺽쇠님 출연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 이야기를 했는데 편집됐다, 충분히 안 나왔다 하는 게 있으실 수 있거든요. 혹시 이 영화에 아쉬운 점은 없으신지 마지막으로 그런 걸 여쭤보고 싶고, 당근 감독님께는 당근 감독님이 홈리스야뿐만 아니라 홈리스 행동 인권 지킴이 활동도 하시고, 항상 저희한테 하시는 말씀이 본인은 한가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 내가 하겠다, 편집도 내가 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본인의 일상에서 홈리스 야학과 홈리스 행동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달짜님께는 저희 표현하는 권리숲반이 이렇게 반빈곤 영화제에서 테마작을 상영할 정도의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달짜님이 거의 저희 대표 교장 같은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그런 달짜님의 한마디를, 표현하는 권리숲의 한마디를 듣고 싶습니다. 네, 그럼 꺽쇠님 먼저 내가 대사 이렇게 했고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어서 이제 촬영할 때 이야기했는데 감독이 내 마음도 모르고 편집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와서 보니까 네 개 봤는데 나중에 후드판 찍어보니까 7시에서 8시까지 폐막작이더라고요. 하면 그거 좀 안 신났죠.
보고 네. 안심했다. 네. 그럼 영화에서 따로 뭐 편집되거나 마음에 들지 않거나 이런 부분은 뭐 그것도 다잘 봤고 앞으로 기회가 되면 그런 영화도 더 많이 찍고 싶고요. 따로 없었다는 마음으로 이해하고 앞으로 또 촬영하시겠다. 감독님에게 홈리스 야학 활동이란? 처음에 야학 활동 시작할 때 깊이 생각하고 시작을 한 건 아니었어요.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시간이 좀 많았고 그래서 일단 시작은 해보았는데 매주 이제 주기적으로 가서 이제 거기에 계신 분들이랑 같이 어울리고 하는 게 저는 일단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별다른 생각 없이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뭐 즐거운 마음으로 계속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즐겁게 활동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달자한테 이런 걸 묻는 게 맞나 싶긴 한데 달자가 평가하는 권리숲 교실 어떻습니까? 아까 서투리님이 표현해주신 뭐 대표격 또는 뭐 교장 이 말은 전혀 맞지 않고요. 저는 그냥 이제 뒤치다거리한 야학에서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제가 감히 어떻게 이 권리교실을 평가하겠습니까? 오늘 영화를 한 3번째 보는 건데 저 뒤에서 보고 있는데 또 가슴이 벅차오르더라고요. 와, 정말 잘 만들었고 정말 어떻게 이 제목에 관통하는 내용을 이렇게 잘 구성을 했을까? 정말 이 권리 교실의 교사, 학생분들에게 이 존경심이 우러나더라고요. 그 정도. 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말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제 영화가 홈리스 공공장소 이용 권리 보장하라, 그리고 홈리스 내모는 형벌화 조치 중단하라, 이 기자회견 장면으로 끝나는데 저는 그 기자회견 장면으로 영화가 끝나는 걸 보면서 앞으로도 이 활동이 계속되겠구나 이렇게 느껴졌거든요. 중간에 영화에서 보면 이제 최초의 레즈비언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던 최현숙 씨가 우리끼리는 끝까지 즐겁게 이 말씀하시잖아요. 감독님 말씀해주긴 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활동하겠다 이 계획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 늦은 시간 끝까지 자리 지켜주고 계신 관객부 여러분께도 한마디 이렇게 3분 차례로 부탁드립니다. 즐겁게 활동하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편집하면서 너무 부분 많이 봐가지고 그리고 여기 현장에서는 긴장이 돼서 막 눈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영화 찍게 되면은 더 좋은 영화 찍고 싶고 또 동대문 그 노점상들 편에도 찍고 싶고 내가 공무원의 입장에서 쓰고 싶고 여러 가지 하고 싶어요. 상대 역할을 나눠서 하고 싶어요. 꺽쇠님의 더 활발한 영화 활동을 위해서라도 감독님께서 더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꺽쇠님 관객 여러분들한테도 이야기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여기 꺽쇠님 영화도 관람하셨고 지금까지 자리 지키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이 영화를 와서 관객들에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저희 이제 추모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홈리스 추모제. 예, 그래서 12월 21일 즈음 저희 가장 추운 날을 진행을 할 건데요. 그 활동에 대해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또 관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저희 홈리스 행동 활동하고 홈리스 야학에 많은 관심과 또 여유가 된다면 후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러면 이것으로 병풍을 찍고서 지구이와 함께 제3회 한국 반빈곤 영어제 모든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네.